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경제 연구하는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와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오후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 이태광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상상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가 길고 지친 당신입니다. 목요일 밤에 시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일 하루만 버티면 또 주말이야. 근데 말입니다. 그 하루만 버티면이 반나절만 버티면이라면 라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바로 퇴근. KTX 타고 강릉 가자. 어때요? 벌써 힐링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이야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많아지면 저는 행복합니다. 4.5일 근무제, 그리고 이걸 통해 어떻게 지방 관광지가 살아날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4.5일 근무제란 말 그대로 한 주에 4일 반만 일하는 제도입니다. 즉, 월목은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일하거나 격주로 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일 좀 덜 하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은 걱정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님들, 이제 속으로 이런 말 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한 명 빠지면 가게가 안 돌아가는데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일은 줄인다고. 그렇습니다. 4.5일째 꿈 같지만 현장의 부담도 분명 존재합니다. 고용주 사업자가 느끼는 현실적인 걱정 인건비 부담 증가 일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그대로이고 대체 인력을 뽑자니 인건비 2배가 되고 운영시간 단축으로 매출 감소 우려가 있고 특히 고객 저명 업종 식당, 카페, 병원, 미용실 등은 금요일 오후가 중요한 매출 시간인데 직원이 빠지면 운영이 안 됩니다. 업무 공백 발생으로 제조업이나 납기 중심 업종은 하루 하나에서 2시간 줄어도 공정 차질이 생기고 성과 중심 평가 미비로 시간 줄이고 성과 내라는 건 좋은데 성과 평가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오히려 내부 갈등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맞춰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 도입으로 단계적 확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 민간대 기업, 일부 IT 서비스업부터 자율 도입으로 인센티브 제공하고 시범 도입 기업엔 세제 혜택, 고용 장려금, 노무 컨설팅 지원 하면서 유연 근무제 병행 허용으로 주 36시간을 전일제 대신 하루 6시간 곱하기 6일 근무, 오전 오후 탄력 근무 등으로 조정하고 디지털 자동화 공정 개선 투자 보조로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업종은 무인 결제, 키오스크, AI 예약 관리 시스템 등 도입비 일부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선택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부 정책 수용자가 아니라 경제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부가 하니까 따라가자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업종에 맞는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교대제 도입으로 오전조 오후조로 나눠 근무 공백 최소화하고 파트타이머 활용 확대로 금요일 오후만 알바 투입시키는 것도 있고요. 성과 중심 보상 도입으로 시간을 줄이되 실적 중심 평가 체계 도입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발적 금요일 유급 반차 제공 등입니다. 실제로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는 금요일 오후 오픈을 아예 1시간 늦춰 직원 만족도도 올리고 운영비도 줄이는 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4.5일제는 근로자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고용주와 기업에게도 전략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걸 잘만 설계하면 직원 만족도 올라가고요. 이직률은 떨어지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충성도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불편한 변화일 수 있지만 미래의 소비자와 인재가 원하는 세상은 분명 더 인간적인 시간표입니다. 금요일 오후가 비어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새로운 전략과 창의성으로 채워보세요. 그것이 바로 4.5일 시대 사업자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주 40시간 시대를 넘어서 36시간으로 가자.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임금은 줄지 않도록 하자고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금요일의 해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정책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직장인 A씨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을 합니다. 짐 싸서 바로 KTX 강릉행 타고 기차 안에서 바다 사진 검색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받아보며 회 한 접시.
토요일엔 커피거리 산책, 일요일엔 동해선 타고 돌아오는 여행. 기존엔 1박 2일밖에 못 갔다면 이제는 당당히 2박 3일 코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인 PC입니다.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이전엔 토요일만 손님이 몰렸다면 이제는 금요일 오후부터 손님이 붐벼요. 숙박률 상승, 식당 매출 상승, 체험 프로그램 매진.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4.5일째는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인간은 행동이 바뀌면 소비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면 도시의 운명도 바뀝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시간의 분산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금일에 몰립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숙소 폭등, 과잉관광 오버 투어리즘이 생깁니다. 근데 금요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분산된다면 한적하고 여유롭고 쾌적한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지방 관광지 살리는 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독일 약 1300시간, 프랑스 약 1400시간, 일본 약 1600시간, 그리고 한국 약 1900시간, 우리가 가장 많이 일하면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이제는 일도 줄이고 삶도 늘리고 지방도 같이 살리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 4.5일제를 그냥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범 도입 기업엔 세제 노무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기관부터 시범 운영을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 고용직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즉, 모두가 함께 가는 노동개혁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지방정부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우 금요일 오후 관광 패키지 확대하고요. 전라북도 전주시의 경우 공무원 대상 4.5일제 시범 운영하고요. 경주시는 박물관, 유적지 운영 시간을 금일 중심으로 확대하고요. 여수시는 금요일 저녁 요트 투어 개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금요일 오후에 시간이 생긴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짧은 여행, 혼자만의 힐링 여행, 아니면 시골 고향 방문. 바로 이런 선택이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들을 다시 숨 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좋긴 좋은데 우리 회사는 안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인력 빠지면 난리 나요. 결국 큰 기업하고 공무원만 혜택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들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성과 기반 근무로 전환하고 영세기업 지원 프로그램 하면서 노사 자율 도입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조금 상상해 볼까요? 2030년 대한민국 우리는 이미 주 4.5일제를 넘어 주 4일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들은 금요일마다 다른 도시를 체험하고 지방 도시엔 문화공간, 체험시설, 창업 카페가 생깁니다. 강릉은 주말 바캉스 도시로, 전주는 미식여행 거점으로, 경주는 역사 플러스 자연 힐링 메카로 거듭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금요일 오후의 자유에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5일제는 단순한 휴식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과 소비를 바꾸고 지방 도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며 은퇴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 오후엔 책상 대신 기차역, 회의 대신 푸른 바다, 노트북 대신 일몰을 마주하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여행과 인생,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5일제와 은퇴자의 도시생활 전략에 대해 다뤄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